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해외 생활을 한 지 벌써 한 10년 차가 됐더라고요. 그 생각을 해봤더니 필리핀 살았다가 런던 갔다가 지금 현재 베를린에 와 있는데요. 솔직히 벌써 내가 해외 생활한 지 10년이나 됐나? 생각을 하니까 현실감이 없긴 해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됐나? 그래서 해외 생활 10년 차 이런 분들은 해외에 오셔라 이걸 한번 찍어보려고요. 우선 유럽의 경우 놀러 오고 싶다 그러면 여름에 오세요. 내가 유럽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겨울에 오세요. 겨울에 오셔서 내가 이 겨울을 좋아하나? 여기서 겨울을 견디면서 살 수 있나? 이걸 한번 겪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점을 몰랐지만 정말 랜덤하게도 영국에 겨울에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독일 겨울 못지않게 영국 겨울도 되게 슬퍼요. 왜냐면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슬프고요. 그리고 런던의 경우 눈이 잘 안 와요. 그래서 겨울겨울한 뭔가 크리스마시한 분위기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다행히 런던은 도시가 정말 화려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즐기기에는 좋죠. 이건 제가 독일에 와서 깨달은 거예요. 독일의 겨울 장난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독일로 이사를 왔을 때도 우연치 않게 겨울에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독일의 겨울은 진짜 뼈가 시리는 겨울이거든요. 몰랐는데 특히나 베를린이 카날이 정말 많아요. 베니스 다음으로 카날이 많은 도시가 베를린이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겨울은 스산하고 어둡고 축축해요. 대륙이라 런던보다 겨울이 훨씬 추워요. 그래서 살아보고 싶다면 꼭 겨울에 와서 확인해보고 결정하세요. 왜냐면 유럽 여름에 오면 정말 사랑스럽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꼭 살고 싶고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겨울이 오면은 그거를 못 견디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우울하고 해도 잘 안 뜨고. 그래서 제가 오늘 2주 만에 해가 떴어요. 그래서 나가서 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은 해외 생활 잘 맞을 수 있다. 이걸 한 11개 정도 생각해봤거든요. 당신은 완전 해외 생활 잘할 것 같아요. 9에서 11점. 도전이 필요하겠지만 나름 잘 맞을지도요. 6점에서 8점. 힘들 때도 있겠지만 원한다면 도전하는 거죠. 0점에서 5점. 이거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첫 번째, 자립심이 강한 사람. 해외에 나오면 본인이 스스로 처리할 게 정말 많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언어가 저희가 모국어가 한국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잘 못해. 그래서 잘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쉬운 길만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언어 실력은 늘지 않고 친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한테도 안 좋은 일이거든요. 그 친구한테도 안 좋고 한두 번은 호의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지만 그런 부탁을 받는 사람들도 지쳐요. 그리고 결국에 그거를 피하면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다 보니까 발전하지 않고 계속 그런 도움을 찾게 되는 사람이 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누가 도와준다 그러면 너무 기쁘게 고맙다고 하고 그 도움을 받았었는데 그런 도움을 요청을 해본 입장이기도 하고 받아본 입장이기도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진짜 감사한 일이면서도 그 사람한테 부담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팔이 아파서 여기에다가 마이크를 달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해외 생활을 할 때 자립심이 강하신 분들은 잘 적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리 실력이 있는 분. 이게 유럽의 경우 식재료가 가격이 외식하는 것보다 싸요. 그래서 요리를 잘 하시면 해외 생활 하실 때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 요것도 아주 중요한 자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회복 탄력성이 있으신 분. 이거는 뭐 한국에서도 중요한 거긴 하지만 해외 생활의 경우 고통이 아주 자주 찾아옵니다. 특히나 쇼펜하우어가 그랬잖아요. 인생은 고통과 나태의 연속이다.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 삶이 힘들다? 그러면 쇼펜하우어 책 펴고 쇼펜하우어한테 이제 싸대기를 맞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값이 고통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서류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그래. 원래 인생은 고통이야 하면서 이걸 빨리
bounce back 하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해외 생활하면서. 그래서 누구나 각자 고통을 겪고 있고 그 시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비교하는 것도 쓸데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 회복 탄력성이 있으신 분들 해외 생활 아마 잘하실 거예요. 네 번째, 긍정적인 마인드의 소유자.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해외 생활이 별의별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패닉이 쉽게 올 수 있어요. 왜냐면 한국이었다 그러면 주변에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뭔가 도움을 청할 곳이 있는데, 해외 생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일지라도 뭔가 크게 다가오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생각이 깊게 들어가고 어떡하지 하다 보면 패닉 상태가 오면 현타가 오기 쉬워요. 내가 왜 여기서 일하고 있나?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러면서 막 안 좋은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집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에이 설마 내가 노숙자가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좀 더 가볍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면서 지금 겪는 일들이 나중에 뒤돌아보면 생각도 안 날 일들이야 이러면서 자기를 좀 더 다독여주고 마음을 진정시키면 때로는 그때 이제 방법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청양고추 같은 마인드. 영어로 말하면 fight like hell 정신. 처리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걸 스스로 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받아내는 것, 그리고 서류들을 처리하는 것,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메일도 해야 되고 전화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진짜 싸움의 정신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뭐 보증금을 깎는데요, 집주인이. 근데 뭐 스트레스 받을 거 생각하고 서류나 사진으로 증명해야 할 것들 생각하면서 그냥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 정도는 알았다 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끔은 fight like hell, 내가 청양고추다 이러면서 싸워야 할 때가 오거든요. 해외 생활할 때. 그때 내가 싸울 수 있는 용기와 기세가 있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여섯 번째, 한국과 비교를 멈출 수 있는 정신?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경계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 뒤에 다리가 끊어졌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나라와 나의 고국인 한국을 막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해요. 일곱 번째, 거절을 잘하는 사람. 해외에 살다 보면 지인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막 뭐 이거 해달라, 이거 사다 달라, 이건 요게 얼마냐 이렇게 부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 거절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한국에서 놀러 온다. 그래서 나 너네 집에서 자도 돼? 너가 가이드 해주는 거야? 나는 일 어떻게 하라고? 나 일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거절을 잘 하시는 분, 이 해외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경제관념이 투철하신 분. 제가 잘 못하는 건데, 독일 같은 경우는 세금을 40% 정도 떼다 보니까 저축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절약하면서 사실 수 있는 분. 제가 베를린에 왔을 때 런던보다 사치품들 있죠? 그런 친구들이 가격이 저렴한 거예요, 런던에 비해서. 그래서 그때 눈이 헷가닥 돌아가지고 막 사드렸던 때가 있어요. 막 부모님 것도 막 사고 내 것도 몇 개 막 사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뒤돌아보니까 제가 그때 정신적으로 혹은 마음이 좀 불안정했던 상태였는데 이거를 그렇게 풀었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경제관념이 투철한 것, 이게 진짜 중요하답니다. 아홉 번째, 나의 정신을 잘 케어해줄 수 있는 사람. 해외에서는 특히나 별거 아닌 일들이 되게 뾰족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일기를 쓰던 하면서 내 자신을 잘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해외 생활을 참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열 번째,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 해외에 나오시는 분들 혹은 해외에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아마 이게 다들 있으신 것 같아요. 도전 정신. 어쨌든 새로운 환경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해외에 살면서 도전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많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특히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해외는 조금 더 열려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처럼 해외 생활을 하러 이 나라에 모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랑 만나면서 각자 나라에서
왜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막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나한테 온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는 조금은 다른 시각을 보게 되고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었네? 이러면서 그런 새로운 시선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내향인이거든요. 그래서 집순이라 내향인에게 도전과제, 밖에 나가는 것, 그런 도전 정신, 누군가를 새로 만날 수 있는 도전 정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역사 이러면은 과목으로 다가왔는데, 이제는 왜 내가 세계 역사를 잘 알아야 하고 한국 역사를 잘 알아야 하는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너 어느 나라에서 왔니? 막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그 나라의 문화나 뭐 역사적인 배경을 바라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영국인 친구를 만난다 이러면 독일과 영국의 관계, 제가 한국인이니까 독일과 한국의 관계,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필히 그 나라에 대한 질문을 하다 보면서 역사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더라고요. 문화도 물론 그렇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누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일어나는 뉴스나 나의 심리 상태, 뭐 그 사람의 심리 상태나 베를린이랑 각자 온 나라의 도시와 뭐가 다른지, 뭐가 비슷한지 막 이런 것들. 그래서 대화의 주제가 되게 다양하고, 단순히 역사를 안다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배경으로 사람마다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것에 대한 거를 되게 흥미롭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다시 역사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그런 도전 정신. 마지막 11번.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예전에 친구가 주최했던 토론 형식? 이런 토론 모임? 이런 데를 갔던 적이 있어요. 한창 AI 관련해서 이제 핫했을 때. 지금도 물론 핫하지만. 그래서 AI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각자 나라에서 AI가 얼마나 발전했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잘 받아들이는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들 정말 열정적으로 본인의 직업, 아이폰 배터리가 나갔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토론을 할 때 본인의 직업, 본인의 나라에 빗대어서 정말 지금 사는 독일과 뭐 미국 이런 얘기도 하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본인 의견이 있으면 누가 얘기를 하고 있어도 타이밍을 봐서 중간에 막 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적극적으로. 이게 런던에서도 느꼈던 건데, 뭔가 발표를 하거나 질문이 있을 때 아이들이 거침이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질문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질문이 멍청한 질문이 아닐까, 약간 계속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손들고 질문을 하는 게 조금은 힘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순서에 맞게 토론을 하는 것에 익숙했다면, 여기서 느낀 거는 내 의견을 말하지 않고 내 순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적극적이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 의견이 없나 보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사람을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뭔가 내 의견 막 강하게 얘기하고 이러는 게 좀 쟤 나댄다, 쟤 좀 세다? 이렇게 하면서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반대라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이게 솔직히 저한테도 여전히 도전 과제이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A의 의견도 이해가 가고 B의 의견도 이해가 가고, 그러다 보니까 종종 제 뚜렷한 의견을 피력하는 데 있어서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됐든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특히나 토론 이런 것들, 아마 내가 틀린 의견이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각자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정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좀 어려워요. 플러스로 단순히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뭐 토론 이런 거 말고 부당한 상황에서 나를 지킬 수 있어야 하거든요. 쎄하다거나 뭔가 하면은 꼭 목소리를 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화병 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해외 생활을
거의 10년 동안 했네?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제가 이민자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까지 오래 살게 된 건데 이렇게 오래 살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고 요즘 들어 내가 지금 이민의 여정을 겪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연말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1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랜딩을 하는데 승무원분이 이제 방송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고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멘트를 듣고 뭔가 마음이 좀 뜨거웠다고 해야 되나? 뭔가 좀 알 수 없는 감정이 들었었어요. 고국이라는 그 단어가.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외 생활 벌써 10년 차가 되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는 베를린의 첫 인상과 제가 지금 베를린에 산지 6년 차가 돼가지고 6년 차로서 바라보는 베를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건강하세요. 안녕!